이 공공공사비 현실화. 무리한 공사를 하게 됩니다.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런 거죠.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. 울며 겨자 먹기로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는 80%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. 그 왜 영화 터널 보면 주인공이 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이 무너져서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서 그 속에 갇히는 그런 설정들이 나오는데, 공사비가 최소 공공공사비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공공시설물이 심각한 안전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건 말씀이잖아요. 맞습니다. 네, 이 공공공사비 현실화 이 부분 참 이게 시민의 안전하고도 이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, 이것뿐만 아니라 이 건설 근로자분들 이분들의 처우나 이분들의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한 이슈일 것 같거든요. 공사비가 부족하다 보면은 그러한 편의시설이나 휴게시설 이런 거 충분히 갖출 수가 없고요.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 인건비를 돈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, 그다음에 또 공기는 정해져 있습니다. 이거는 언제까지 해내야 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리한 공사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많은 예산 부족 때문에 많은 인원은 채용을 못하면서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철야 작업이나 돌관 작업 이런 걸 하게 됩니다.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고가 생기게 되고, 그다음에 안전장치, 안전시설 이런 거 아까 터널 말씀하셨지만은 터널을 지지하는 철근이나 이런 거를 부족하게 늘 우려가 있습니다. 공사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거죠. 설계한 대로 넣지 않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너지고 그런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.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런 거죠.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. 사고가 생기면은. 그럼 그 공공이 이용하는 그 시설물들 안전도 문제가 될 수 있고, 또 그걸 짓는 건설인들의 안전, 또 처우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그렇습니다. 있는데, 네. 그러면 다소 이게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, 그러면 이 공공공사에 입찰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이 건설사들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경쟁을 하고 입찰에 뛰어들까요?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공사비가 이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, 근데 현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낮은 부족한 공사비지만은 그래도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감을 못 따게 되면은 그 회사가 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예, 그럼 공사비가 부족한데도 왜 들어오냐? 이 사람들이 이미 회사는 돼 있고 종업원들은 가지고 있고, 그러면 손해가 나는 공사를 하더라도 따야 됩니다. 따야 그 돈이 들어오고 이 사람들 월급을 주면서 적자를 보더라도 또 나중에 따면은 또 주고,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 회사를 존속시키고 종업원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공공공사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중소건설사의 그런 문제를 갖고 얘기들인데, 있습니다. 공사비가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뭐 정말 어느 정도나 부족한 건가요? 근데 정부가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. 그리고 빨리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100억짜리를 정부가 이제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사전 심사 뭐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80억 원을 만들어 놓는다. 그럼 80억 원을 내가 이제 그 제한하는 가격이 되는 거죠. 공공기관이. 그리고 이제 한 뭐 몇백 개 되는 업체들하고 비딩을 붙입니다. 입찰을 붙입니다. 그럼 그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다 참여를 하게 되죠. 그래도 이게 80%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최소 공사비를 88이 보장해줘야 64 된다. 하면은 64억 원까지는 가면 안 된다. 음. 이런 제도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깎아놓고 네.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완충 장치를 또 두는 그런 제도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100억짜리 공사를 도로를 내면 100억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최악의 경우 64억 원을 주는. 그럼 거기 맞춰서 100억짜리를 공사를 해야 되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럼 뭐 또 자기도 남겨야 되니까 하청업체를 또 후려치고, 하청업체는 또 근로자를 후려치고, 그런 악순환이 발생이 되고, 아니면 중간에 뭐 업을 포기를 한다든가
그런 문제가 생기고 만약 어떻게 뭐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금방 금이 가는 거죠. 거기에 아스팔트가 제대로 들어갔겠어요. 뭐 네. 보강공사가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? 금방 꺼져버리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손해다. 그래서 국민들의 안전과 장기적인 편의를 위해서는 오히려 제대로 주고 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런 제대로 가야 된다.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.6%. 이윤까지 남기는 그런 공사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품질은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공사비는 줘야 된다.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